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앵커 권미란입니다. 오늘 나라를 구하려는 많은 분들이 모인 이 자리 앞에 서서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메인 앵커로 무려 13년간 활동했던 토마토 증권통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그 강제 퇴직된 사유는 바로 제가 경제방송에서 정치 멘트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다음날 새벽에 이 계엄을 해제하셨죠. 45년 만에 처음 겪는 비상계엄으로 모두가 혼란했습니다. 주식시장도 하락세로 돌변했습니다. 왜 뻔히 이렇게 금방 해제할 비상계엄을 하셨을까?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가. 그날 뉴스 헤드라인은 내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는 타이틀이 도배됐습니다.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라는 뉴스들로만 정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듯한 후배 앵커들의 멘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이 왜 그러셨을지, 그렇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편향된 시각들로만 뉴스가 도배됐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판명 난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단정하고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웠을까? 저는 그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주식시장은 복잡계입니다. 수많은 요소와 변수들을 다 반영을 하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또 대중 심리에 따라서 어쩔 때는 좀 과도하게 반응도 하고 하는 것이 늘상 나타나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호재가 언제까지 호재일 수 없고 악재가 언제까지나 악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세상만사 일어나는 일들의 그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잘 대응해야 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되는 게 투자자의 자질입니다. 본질을 봐야 하고 호재도 봐야 하고 악재도 봐야 하고 또 지금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 가운데서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지도 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나타났던 갑작스러운 악재 비상계엄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이것은 대통령이 이끄는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이슈를 반영했던 바로 그 다음 날 12월 5일 목요일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오프닝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멘트를 제가 했습니다. 전문을 읽어보니까 예산 난항, 정치가 법치를 위협할 정도의 탄핵 남발, 검사 탄핵이 있었죠. 감사원 탄핵 등등. 우리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고 그 주체가 반국가 세력이고 국민께 알려야 된다는 게 대통령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위협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의 발언이 좌파 세력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들렸고 회사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제가 경제 앵커인데 왜 정치에 대한 멘트를 했냐라는 이유로 며칠 후에 바로 앵커직에서 물러나서 강제 퇴사하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언론계가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적어도 좌든 우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뭐든지 다 반영하고 결국 본질에 따라 방향성을 띠게 되는 주식시장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문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자라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저를 자를 때
종교 정치 얘기가 금물이라는 게 기본 상식 아니냐고 하셨지만 제가 잘린 이후에 제 자리에서 진행하는 앵커는 내란 속에 윤석열이 결국에 체포됐다라고 멘트를 했고 MBC, JTBC 조중동에서도 마치 대통령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기정사실화하면서 호도하고 여론을 어지럽혀도 그 누구도 잘리지 않더라고요. 정치에 대한 멘트가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혹은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그거 유튜버 같은 발상이다. 어떻게 그런 멘트를 할 수 있느냐. 라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언론계에서 모두 퇴출시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의 생각과 믿음을 검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파시스트들로 가득했는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종교와 정치 얘기가 금기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나 마음껏 자신의 종교와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 또 정치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선택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몸담은 언론계는 이 공정성과 중립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언론은 반국가 세력과 결탁해서 좌경화됐다는 게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고 우파는 목소리를 잃었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언론 노조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우리는 잘 못 느꼈지만 비상계엄을 통해서 여실하게 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가짜뉴스를 뿌리는 게 누구인지 더 똑똑하게 알게 됐고요. 이들 뒤에는 반국가 세력, 또 중국과 북한, 그들과 야합한 정치인과 사법부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온갖 악법들이 입법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도 정책도 모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떠올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정책들 매일 밤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입법 반대 클릭하시느라고 정말 바쁘게 자기 전에 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오늘 제 얘기를 이 정도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정말 영광이고요. 국민의 주권 의식과 참여가 결국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고요. 태극기 앞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 좌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숨기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해주시고요. 자유민주주의 하면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같이 좀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